테스트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런을 실행을 하면 네이버 창을 하나를 더 열고 검색창에 야구순위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작이 완료가 됩니다.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오늘 날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순위 정보가 표 형태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호입니다. 오늘은 전용 업무 자동화 툴 중에 하나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UiPath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UiPath와 애니메이션 애니웨어는 둘 다 모두 RPA 전용 툴로 서로 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UiPath를 주로 다룬 책에서 보면은 UiPath가 업계 1위다. 그리고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다루고 있는 책에서 찾아보면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업계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주장을 하는 바가 다른 조금의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은 그래도 큰 차이 없이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큰 차이점은 UiPath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직접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비해서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주로 사용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도 이제 로컬에서 설치해서 사용하는 모드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유료 모드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요. 무료로 소규모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버전은 클라우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사이트에서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 프리 트라이얼 투데이라는 게 있고요. 요것을 눌러서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력된 이메일로 설치 파일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요 아래 체크박스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리퀘스트가 이제 서브미티드 됐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오고요. 이렇게 개인 메일함에 와서 보면 이렇게 트라이얼 버전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오고요. 아예 지정된 링크에서 등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공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암호 변경을 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변경할 암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약관에 동의하라는 내용이 나오니 여기 동의하고 로그인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시작하기 이렇게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사이트에 접속을 한 상황에서 이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컬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제 로컬 기기의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연결 부분을 누르면 컴퓨터 연결하기, 내 컴퓨터 연결하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대한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행 파일이 다 다운로드 받아지면 이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설치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설치가 되는 도중에 이제 크롬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묻게 되는데 요거를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설치되었던 요 오토메이션 요 화면에서 컴퓨터와 연결하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닉네임까지 연결해주면 내 컴퓨터와 연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츠에 들어가서 마이봇을 하나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츠에 create new를 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봇을 하나를 만들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번엔 지난번에 UiPath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KBO 야구 순위를 가지고 오는 RPA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O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이와 같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시작을 할 때 먼저 브라우저에서 런치 웹사이트 요것을 이대로 스타트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이 뜨고요. 그럼 여기서 웹사이트를 하나를 더 탭을 하나를 더 열고 요 창으로 하나를 더 띄운 다음에 지금부터 할 동작을 저장하는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naver.com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럼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방금 요쪽에 런치 웹사이트 만든 쪽의 오른쪽에 있는 URL에 여기 바로 붙여 넣고요. 요 붙여 넣었을 때 이 브라우저는 저는 여기서 크롬으로 일단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웹사이트를 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네이버의 요 칸을 골라서 여기서 야구 순위 이렇게 해서 엔터 치는 동작까지 요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될 건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창 요 화면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여기 메뉴 중에 기록하는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 쭉 내리다가 보면은 레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레코더의 캡처, 요것을 여기다가 끌어 놓고요. 요 캡처에 대한 이제 디테일한 값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떠 있는 윈도우 화면들을 한번 이제 리프레시를 하고요. 요 리프레시 윈도우를 한번 해주고, 그러면은 현재 이 컴퓨터에 떠 있는 여러 화면들에 대해서 가져올 준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현재 떠 있는 화면들이 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띄웠던 네이버 요 창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방금 띄웠던 이 다른 창에 있는 이 네이버 창을 일단 선택을 한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어느 오브젝트를 가져올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오브젝트 요것을 누르면 이 현재 띄웠던 이 네이버 창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곳에 마우스를 둔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검색어 입력하는 칸이니까 여기 클릭을 하면 그 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오브젝트 값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미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HTML 태그에서도 이미 어떤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곳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저는 텍스트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set text 하면은 이제 어떤 텍스트 값을 넣을 것인지를 넣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야구 순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옆에 있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은 그 다음 특수 버튼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버튼을 이렇게 한 번 더 넣는 것으로 요렇게까지 하고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야구 순위를 넣고 엔터를 치는 것까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같은 화면을 띄워서 야구 순위 하고 엔터를 띄운 상태, 이 상태까지 온 다음에 AA 화면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캡처, 그게 레코더에 있는 캡처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가져올 값은 마찬가지로 윈도우 누르고 리프레시 한번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화면 중에 야구 순위되어 있는 이 크롬 화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캡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어떤 오브젝트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제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전에 했던 것처럼 이 표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 표 위에 마우스 버튼을 가지고 빨갛게 네모가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이 표를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레코딩 캡처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오게 돼서 여기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걸 묻는데, 여기서는 get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get 테이블을 하면은 그러면 그 테이블 값을 어떤 값에다, 어떤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X 모양 이 부분을 누르면 그 변수를 하나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여기에 KBO 랭크 이렇게 이름을 하나를 만들고 그걸 바로 만들면서 셀렉트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 자리에 바로 KBO 랭크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표 이미지에 대한 캡처는 끝났고요. 그 지정되어 있는 폴더, 현재 이 D 드라이브 테스트의 AA라는 폴더 안에 KBO라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파일에 이제 시트를 하나 추가하고 이 시트에 오늘 날짜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용을 오늘의 순위 정보를 붙여놓고 저장하는 이와 같은 동작을 AA에서 해주게끔 찾아서 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오픈이라고 치면 여러가지 명령어가 나오는 것 중에서도 엑셀 어드밴스드에 있는 오픈을 요 다음 줄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엑셀에 대해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정해주게 되는데, 우선 디폴트로 처음에 정해져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이제 파일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데스크탑 파일로 하고 요 브라우저를 누르면 어디에 있는지 경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왔던 경로, 아까 파일이 있었던 이 경로, 요 경로를 그대로 붙여놓고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열기를 누르면 해당하는 엑셀 파일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대해서는 리드 라이트 모드로 해서 모두 읽고 쓰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열었으면 맨 마지막에 클로즈를 먼저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즈, 엑셀 어드밴스드의 클로즈를 오픈보다 뒤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근데 이 클로즈에서 보면은 세션 네임이 아까 디폴트, 앞에서 오픈에서도 디폴트로 했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세션을 닫는 것으로 하면은 열었던 파일을 그대로 닫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되겠고요. 파일을 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워크시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시트라고 이렇게 쳐서 보면 엑셀 어드밴스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크리에이트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워크시트를 요 사이에, 클로즈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고, 요 시트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시트의 이름을 넣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더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요 액션에 있는 밑에 있는 메뉴 중에 보면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트 타임 중에 to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문자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을 시트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소스로 가지고 올 값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시스템 데이트, 요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값이 바로 오늘 날짜를 바로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포맷이 어떤 형식으로 취할 것이냐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문자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인 메뉴에 있는 요 숫자만 들어가 있는 요 형태로 바로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은 하나의 변수를 또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을 추가를 해주는데 today date 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고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oday date라는 변수가 하나가 선언이 되었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던 create workbook의 네임 자체에 F2를 누르거나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X 버튼, 요것을 누르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변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화살표를 했을 때 오늘 날짜, 이렇게 방금 선언했던 이 데이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인설트를 해주면 되겠고요. 워크시트를 하나 추가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이제 워크시트, 추가된 워크시트에다가 우리가 해당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야 될 텐데요. 이 액션에서 write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write라고 하면 엑셀 어드밴스 안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부터 정보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 값을 요 클로즈 앞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 마찬가지 디폴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페시픽 워크시트라고 되어 있는 이곳은 이제 시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니까 시트 이름은 아까 전에 했었던 today date 이걸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값이 무엇이냐는 아까 전에 가지고 왔었던 KBO 랭크 이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irst cell은 지금 현재 A1이라고 바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동작은 다 됐고, 마지막 클로즈 하기 전에 요거 세이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체크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 봇이 다 만들어졌고요. 요것을 한번 테스트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런을 실행을 하면 네이버 창을 하나를 더 열고 검색창에 야구순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동작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면 오늘 날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순위 정보가 이렇게 표 형태로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또 다른 업무 자동화 툴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름이 길어서 이제 앞으로 AA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UiPath도 그렇고 AA도 그렇고 둘 다 모두 RPA에 특화되어 있는 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엑셀에서의 매크로라든지 오토워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만들기가 좀 용이하고 편하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RPA 전용 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해서 적용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것을 갖고 영상을 좀 계속 올려볼 생각이고요. 가능하면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UiPath에서도 한번 구현을 해보고 AA에서도 한번 더 구현을 해봐서 두 RPA 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그 어떤 기능을 구현해보는 그런 시리즈물을 한번 좀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